이곳은 국립 5.18 민주묘지입니다. 5월 항쟁 당시 산하에 가신 수많은 열사분들이 영면하신 곳이죠. 제가 서 있는 이곳이 1구역, 신묘역이라고 불리는 1구역이고요. 1구역이 신묘역이 조성되기 전에 망월동 묘지라고 불렸던 2구역, 구묘역이 저 안쪽에 이렇게 위치되어 있습니다. 이곳 신묘역은 오랑쟁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수많은 민중들의 싸움으로 조성되었고 1997년에 완공됐습니다. 현재는 5.18 민주유공자법에 의해서 국립묘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 민주의 문을 지나서 광주 민중항쟁 추모탑에서 헌화하시고 열사묘역을 참배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자, 이렇게 비석 옆에는 사진과 비석, 그리고 그 뒤에는 당시의 상황들이 또는 추모 글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박금희 양은 광주 5.18 항쟁 당시에 하굣길에 헌혈을 하러 기독병원에 가서 헌혈을 하고 나오다가 총을 맞아서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자, 이분은 그 5.18 항쟁 당시 첫 희생자로 알려지신 분이십니다. 청각장애인이시고 계엄군에 의해서 아주 극심한 폭행으로 사망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곳에 계신 윤상원 열사는 전남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은행원으로 일하시다가 광주에 내려와서 지역에서 야학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5월 항쟁이 발발하면서 항쟁 지도부의 대변인으로 활동을 하셨고 최후에 전남도청에서 마지막 항전까지 계시다가 도청에서 장렬히 산하하셨습니다. 5월 항쟁하면 5.18 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고요.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의 주인공 옆에 계신 박기순 씨하고 같이 영원 결혼식을 위해서 만들어진 노래라고도 알려져 있죠. 5.18을 다룬 많은 소설들이 있는데 최근에 나온 소설 중에 소년이 온다라고 하는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소년이 온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도서관에 많이 있을 텐데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소설의 모티브가 됐던 사람이 바로 여기 있는 문지학 군입니다. 여기 있는 전영진 군은 대동고등학교 학생이었습니다. 일기에다가 어머니 조국이 부릅니다. 민주, 정의, 자유를 위해 먼저 앞서갑니다 라고 쓰고 항쟁에 참여했다가 총상으로 사망하신 열사입니다. 네, 여기에 계신 최미애님은 1980년 5월 21일 오후쯤에 남편을 기다린다고 집 앞에 맨홀 뚜껑에 서 계시다가 총탄을 맞고 돌아가셨는데, 그때 새댁이셨고 또 임신한 상태셨는데 계엄군에 총탄을 맞고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돌아가신 지 3시간 정도 될 때까지도 뱃속에 태동이 있었고, 당시에 그 워낙 부상자들, 희생자들로 병원이 가득 차 있어서 제때 병원에 가지 못해 아이도 살리지 못하고 또 최미애님도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곳 국립 5.18 민주묘지에는 5.18 당시 산하에 가신 165분과 그 이후에 고문 후유증으로 돌아가신 분들까지 모두 843분을 모셔놨습니다. 근데 뒤에 있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묘하고는 다르게 봉분이 없죠. 아직 시신을 찾지 못한 분들을 이곳에 모셔놓은 곳입니다. 5.18 민중항쟁 추모탑은 독특한 형상을 가지고 있죠. 저 가운데에 있는 동그라미가 씨앗을 나타내고 양쪽에 두 손으로 이렇게 씨앗을 담고 있는 이런 모양입니다. 저 안에 담긴 씨앗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5.18 추모관입니다. 이 안은 5.18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각종 자료와 사진, 기록들을 담아놓고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 영상 자료들 여기 안에 다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폐관된 상태고 그래서 안내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무척이나 아쉽습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에 오시면 참배와 함께 이곳 추모관에서 전시된 내용들을 쭉 한번 훑어보시고 5.18의 시작과 끝, 그 의미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길은 신묘역에서 구묘역으로 가는 길입니다. 밖으로 나가서 다시 차를 타고 구묘역으로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걸어가시면 걸어가는 길 이렇게 한쪽 벽면에 부조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5월 항쟁을 이렇게 부조로 표현한 것이죠. 시민군의 모습, 그 다음에 차량 시위, 그 다음에 주먹밥 나누는 모습, 그 다음에 민주수호 걸기대, 이렇게 5.18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부조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신묘역에서 구묘역으로 가는 길인데, 가는 길이 저 계단 큰 길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샛길을 이용해서 걸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저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이쪽 길로 이렇게 쭉 가보시면 보이시겠지만 5.18을 주제로 한 시와 노래, 이런 것들이 시비의 형태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구묘역으로 가시는 길에 한 번쯤 읽어보시고 생각도 해보시고 이러면 좋겠습니다. 자, 이곳은 아까 보셨던 신묘역이 조성되기 전에 오랑쟁 당시 희생되신 분들이 묻혀 있었던 구묘역입니다. 5.18 당시 희생자들은 가족들이 원하면 선산으로 가기도 했지만 이곳 망월동 묘지에 수훈수레를 끌고 와서 묻거나 가족들이 찾지 못한 시신, 이런 시신들은 청소차에 실어와 가지고 여기에다 묻어버렸다고도 합니다. 지금 여기 이곳에 있던 5.18 관련 희생자 144기의 묘는 가묘이죠. 그러니까 안에가 비어 있는 겁니다. 아까 그분들은 지금 새로 조성된 신묘역으로 다 이장이 된 상태고요. 한때 5.18을 지으려고 하는 세력에 맞서서 이 망월동에 오는 것 자체가 투쟁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당국은 유족들의 참배조차도 막았습니다. 예전에 그 정수만 전 5.18 유족회 회장은 이곳에서 추모제를 열었다는 이유로 국보법과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을 살기도 했었죠. 이곳에는 5.18 관련 희생자들만 묻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5월 정신을 계승해서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앞당기고 5월 항쟁을 폭도들의 사태가 아니라 항쟁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진실을 알려내고 투쟁을 해왔던 많은 민족민주 열사들 40여 기가 함께 있습니다. 이곳 망월동 구묘역은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어느 날이었다. 1980년 5월 어느 날이었다. 광주 1980년 5월 어느 날 밤이었다. 여기는 신묘역에서 구묘역으로 들어오는 구묘역의 입구입니다. 입구의 바닥에 보면 돌이 하나, 주변하고 다른 돌이 하나 있는데 지금은 비가 온 상태여서 잘 흐려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읽어보면 전두환 대통령 각하 민박 뭐라고 써 있어요. 이게 뭐냐면 광주학살 주범이라고 하는 전두환 이순자가 광주는 오지 못하고 82년도에 담양의 성산마을에 민박을 합니다. 그래서 민박을 기념하는 기념비석을 세웠어요. 민박 기념비라니. 어쨌든 그 민박 기념비를 89년도에 광주 전남 민주동호회에서 부셨습니다. 부셔가지고 여기에다 묻어놓은 거죠. 그리고 이 망월동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시민들에게 들어가면서 이거를 밟고 가라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망월동에 참배하러 오면서 이 비석들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80년 5월 광주에서 신군부와 계엄군에 의해서 학살이 자행되고 있을 때 광주를 제외한
어느 지역에서도 그 진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뉴스도 신문도 제대로 보도된 적은 없죠. 광주의 진실을 우리는 이 푸른 눈의 목격자로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광주가 진짜 광주가 아니었구나, 광주의 참상이 어땠고 광주 시민들이 어떻게 싸워왔는지를 알게 되었죠. 우리한테는 푸른 눈의 목격자 그리고 택시 운전사로 많이 알려진 위르겐 힌츠페터의 위패가 이곳에 있습니다. 망월동 구미역으로 들어오는 입구 오른편에 이렇게 위패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 쏘았지 왜 찔렀지 그러길 싶고 어디 갔지 망월동에 부르뜬 눈 수천의 빛발 서려있네 5월 그날이 다시 오면 우리 가슴